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, 그 사람의 리더십은 어떠한지, 지금 장기 정체 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요. 아마존닷컴이 기본적으로 유통회사입니다. 아마존닷컴 경제학은 크게 아마존닷컴이 어떻게 생겼는지, 아마존닷컴이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아마존닷컴의 미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명한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마존닷컴을 만들었던 제프 베조스, 현재 CEO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아마존닷컴을 세 가지의 사업 전략으로 나누는데요. 첫 번째가 이제 커머스, 두 번째가 컨텐츠, 세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IT 서비스, 이렇게 세 개의 큰 사업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좀 정리했고요. 그리고 그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, 이런 시대에 아마존의 미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현재적 관점에서 아마존을 한번 들여다본 그 책이 아마존닷컴 경제학입니다. 네. 우선 제가 아마존닷컴 경제학 책을 내면서 그 아마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제가 이 서점이라는 곳에서 제가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닷컴의 태생 자체가 또 인터넷 서점이었고요. 그래서 늘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, 또 업무적으로도 벤치마킹 할 그 거리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존닷컴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이해도 했지만 보다 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좋은 회사인 아마존닷컴을 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, 좀 아실 수 있게끔, 또 그리고 아마존닷컴을 이끌어가는 이제 제프 베조스와 또 내부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고, 또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해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조사했던 내용들, 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냈고요. 이 책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책을 좀 쓰고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제프 베조스는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아마존닷컴을 만들고 지금까지 CEO를 유지하고 있는데요. 닷컴의 신화라고 할 만큼 이제 아마존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, 제프 베조스는 거의 유일하게 20년 가까이 창업자이면서 CEO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자입니다. 괴짜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고,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비즈니스 통찰력을 발휘해서 쇼핑몰에서 지금은 IT 서비스까지 사업을 꾸준하게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.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영자들도 배울 게 많지만, 지금은 실무자들이지만 앞으로 어떤 경영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싶은 사람, 그런 위치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이 제프 베조스가 주는 다양한 그 시사점들, 또 사업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역량들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더십이 어떻게 그 사업적으로 발현됐고, 내부 직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,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참 재밌는 사안들도 되게 많았고요. 그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나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, 또 주변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아시고, 또 실제 그 생활 속에서 업무적으로 적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. 계속 꾸준하게 지금도 제프 베조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재미있게 또 즐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일단 제프 베조스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. 저 역시도 신사업 개발 업무를 쭉 담당을 하고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들을 찾고, 새로운 일, 새로운 사람들,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도전 정신,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분이고, 또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만드셨고요.
업무적으로는 제가 몇 번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제프 베조스가 실행했던 일들을 이제 벤치마킹 몇 번 해봤는데요. 대표적인 사례가 그 인터넷 서점에서 미리 보기라는 것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. 지금도 저희가 유효하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인터넷 서점의 기본적인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종이책을 실물로 이렇게 훑어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한계들이 있는데, 그걸 표지부터 내용의 일부를 스캔을 하거나 해서 일반인 독자들이, 이용자들이 편하게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서, 그걸 이제 종이책 구매, 뭐 전자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. 그래서 구매를 좀 더 편리하게 도울 수 있게끔 했던 부분들을 보고 실제 저희 뭐 회사에서도 한번 적용을 했는데 독자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. 실제 또 뭐 매출에 기여한 부분도 되게 많아서 아마존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. 제프 베조스가 태어났을 때, 그리고 유년 시절이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았던, 뭐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었는데요. 그렇지만 또 천재적인 재능도 좀 어릴 때부터 보여주면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안정된 직장을 과감하게 박차고 이제 벤처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아마존닷컴을 세웠고 승승장구해 나가다가 또 닷컴 버블이 생기면서 그 버블이 깨지고 또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 또 슬기롭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는데요. 숱한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 제프 베조스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도 10년 넘게 제프 베조스를 이렇게 뭐 각종 자료를 통해서 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늘 좀 가지자. 그게 회사 일이든 나의 사생활이든 간에 그런 생각들, 그런 느낌들을 내 스스로부터 가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퍼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. 또 실제 일을 하면서도 그런 마인드로 하니까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들도 좀 볼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제프 베조스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받은 가장 큰 부분은 좀 웃고 좀 긍정적인 밝은 모습을 좀 가지자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고, 좀 부족하지만 계속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가져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. 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저자가 원고를 쓰면 또 출판사에서 이제 교정도 보시고 또 다시 전달하고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편집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. 아마존닷컴과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 책의 이제 중심인데, 제가 뭐 원고를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 교정을 보는 사이에 아마존닷컴과 이제 제프 베조스가 어떤 그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이 진행이 돼서 또 성과가 창출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원고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, 그런 이제 시간을 맞추는 것,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는 안 되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어떤 빅 이슈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애로사항도 그만큼 좀 많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.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 아마존닷컴과 제프 베조스의 어떤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 되게 많이 또 뿌듯했고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담는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몸담고 있지 않은 회사지만 박수도 좀 쳐주고 싶었던 그런 내용도 되게 많았었고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책이 다 한 권으로 이제 완료가 되었을 때 쓰는 중간중간에 그런 아마존의 변화들이 되게 많았지만 그런 변화된 내용들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많이 담아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아마존이
역동적으로 움직여줬던 게 책의 어떤 그 역량을 높여주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뭐 책의 내용을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를 연구하고 또 그들을 계속 주목하는데 계속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. 네. 일단 배우자라는 거죠. 그 특정 기업, 특정인이긴 하지만 기업의 스토리만 담은 게 아니고요. 회사는 생물 같거든요. 꼭 기업뿐만 아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의 뭐 다른 일반 기관,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아마존닷컴이 나름의 이제 파란만장한 그런 그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 회사가 이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텐데요.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잘 지켜보면 그걸 각자 그 독자의 영역에서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또 스스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데에 하나의 큰 모티브, 동기가 좀 되어주는 거를 아마존닷컴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. 특히 그 경영자분들께 그냥 뭐 제가 지금 경영자는 아니지만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, 그 사람의 리더십은 어떠한지, 그 리더십이 내부 직원들이나 또 외부의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,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성과는 어떻게 나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시고 현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찾아내시는데 도움이 많이 좀 되셨으면 하는 게 책을 쓴 저자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지금 뭐 장기 정체 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요. 아마존닷컴이 기본적으로 유통회사입니다. 유통의 핵심은 코스트 절감이거든요.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요. 그래서 아마존닷컴도 큰 물류창고가 수십 개 있는데 그 물류창고의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, 배송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, 또 가까운 예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물류 시스템을 좀 체계화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불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, 아마존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,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고객들과의 아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, 또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데요. 아마존 입장에서는 일반 재화도 있지만 디지털 컨텐츠, 킨들 같은 전자책부터 최근에 각종 태블릿 디바이스까지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또 서비스들을 공격적으로 지금 그 고객 지향형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. 불황이다라고 해서 다 조용한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, 오히려 이럴 때 정말 고객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좋아하는지를 깊이 있게 찾아내서 또 빠르게 찾아내서 그걸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해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도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아마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좀 성공 전략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, 불황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소비자를 위해서, 고객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전략, 방법론, 이런 부분들을 아마존닷컴과 제프 베조스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점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. 네.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요. 이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. 일반 독자분들께 우선 좀 권해드리고 싶은 장은 아무래도 이제 모두에 들어가는 이제 첫 1장인데요. 아마존을 이제 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예.
커머스 제국, 뭐 컨텐츠 제국 이런 형태의 이제 제국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. 제국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이제 제목처럼 아마존의 탄생부터 어떻게 사업들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장이어서 일반 독자분들께는 이제 제 1장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요. 그 뒷장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의 또 그 흥미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첫 장이 될 것 같고요. 취업을 준비하시는 20대 분들께는 아무래도 기업이 어떤 성장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EO, 뭐 창업자 이런 분들의 그 비즈니스 마인드와 리더십을 좀 알면 나중에 어떤 특정 회사나 조직에 입사를 할 때 그 회사의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뭐 취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제프 베조스가 창업자이면서 현재까지도 CEO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의 생애와 리더십을 담은 제2장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기업의 직원으로서 들어가든 아니면 창업을 하시든 간에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비즈니스 전문가분들께는 뭐 각자가 속해 있는 유통업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 회사, 뭐 서비스 회사별로 각자 다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요. 7장인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변화, 지금 아마존이 인터넷과의 전쟁 뭐 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전문 회사들, 유통사들하고의 또 전쟁도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모바일 뭐 플랫폼 시대에서 아마존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게 7장에 좀 잘 담겨져 있고요. 그와 병행해서 이제 제 8장 아마존의 이제 미래와 뭐 도전에 대한 부분들. 아마존은 뭐 늘 도전하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비즈니스 전문가분들께는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이제 제 나름의 그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각자의 영역에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요 7장과 8장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